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들어보는 7시 특별대담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초대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또 남은 임기 1년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었습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딱 1년이 됐는데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1년이 하루아침에 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마는 도민들 마음에 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느라고 나름대로 동분서주했는데 네. 이 심판은 도민들이 할 거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1년 동안의 도의회에서 하신 것 중에 뭐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한 것 중에 하나만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잘했다기보다도 우리 이회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냐면 이회 혁신안을 우리가 내놨어요. 뭐 인사청탁이라든가 네. 의정 활동 시간 이회 일수가 130일이거든요. 1년에. 네네. 이거는 뭐 죽다 190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 등등 나름대로 혁신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4.3 특별법 관계도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도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네네. 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전국에 있는 시도의회에서까지 촉구 결의안을 낸 거 보니 이거는 개정 안 해줘서는 안 되겠더라 해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그거를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쉬운 점은 뭘까요? 아쉬운 점은 말이죠. 제2공항 문제인데요. 도나 이회에서 처음 여론조사할 당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도록 하자. 하지 말자고 한 건 아니에요. 네. 또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토부에서 결정을 따르자고 했는데 그 합의사항을 뒤집고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않아요. 그게 가장 아쉽고요. 이번에 말씀나눴던 도시공원 관계 있지 않습니까? 민간 특례 사업. 이것도 일부 도민들은 우리 나름대로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도민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하는 도민들도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네. 저 이 이해 부분은 입장에서는 제가 안할 수가 나중에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또 자세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장님께서 이제 임시회 등에서 원지사의 대권 도전 등에 대한 언급을 또 잇따라 하셨거든요. 네. 올해 초에는 원지사의 대권 도전에 도민사회 이해가 필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원지사의 대권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의장으로서가 아니고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좀 반길만 한 일이에요. 제주도 출신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인물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네. 뿌듯하긴 한데 원 지사님이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내가 대권 도전을 하려고 하니 도민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네. 해서 도민 중심에 놓고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더럽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하게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있고 걱정입니다. 어쨌든 출마를 하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좀 모르겠어요. 그 이상은. 그래서 원지사의 대권 도전에 따른 사퇴 시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특별자치도 15주년 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장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어쨌든 도전 공백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러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도정 행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도지사가 없는 도정은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언제 그만두겠다 하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도 좀 이거 도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연습이라도 할 시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안 그게 그러기 때문에 없다. 네. 도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이 됐는데, 근데 의장님께서는 특별함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예. 네, 특별함이 없다면 특별자치도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네.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는 국방, 사법, 조세 문제, 납세 문제를 제하고는 전부 이양하겠다는데 전부 이양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에 쓰레기 처리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세를 정부에서 못 받게 해요. 네. 그리고 7대 행정기관을 제주도에 이양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제주 계정을 만들어서 충분히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네. 지금 예산을 안 주잖아요. 점점 예산이 줄어드니까 우리 제주도가 국도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는 것이고, 자치경찰대에도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것도 7대 행정기관 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섣불리 받았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희 KBS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20년 전에 그 최고의 가치를 환경으로 삼았는데 여전히 지금 개발을 역점으로 두고 있고요. 또 환경 훼손이라든지 도민 소외 이런 우려도 지금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도의회에서는 이를 심의해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주도가 개발 이제는 중심이 아니고 문화예술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청정한 환경. 그렇게 해서 성악선언을 할 때 우리가 박수를 친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그거를 명심해서 개발을 중심이 아니고 네. 환경을 중심으로 놔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중심으로 놔서 하고 있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JDC를 만들었거든요. 국제 JDC를 잘 만들어 여기서 생산되는 돈을 나오는 돈을 갖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해라 해서 했는데 도대체 JDC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을 그렇게 해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 의회에서 개회사에서 바뀐 바가 있어요. JDC의 지방비 감면액이 1,000억이 넘는데 코로나 시대에 제주도민들이 지금 숨통이 조이 있는데 한 200억을 풀어서 JDC에서 풀어서 도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묵묵부담이거든요. 이 JDC에 있어야 될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도에서 개발을 역점으로 두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 도의회에서 이걸 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그렇지, 역할을 좀 하고 계시고 그런 있다고 걸 보십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도민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는 명심하고 또 위에서 잘못된 거라면 브레이크를 걸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제주 지역 현안으로 좀 시선을 돌리자면 제2공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환경부에 공이 넘어갔다고는 하는데 그럼 환경부 검토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부겸 국무총리하고 만찬을 할 기회가 있어서 국무총리께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제2공항을 한다 만다 어디에 할 것이냐를 떠나서 도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제가 국무주 정신은 뭐는 것이냐. 제주도에서 갈등 해소하기는 좀 힘든 것 같다. 한 4, 5년이 지나도 갈등을 해결을 못하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공항 문제로 해서 더 이상 도민 갈등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제2공항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 활용 방안이 제시돼서 또 관심이 높더라고요. 뭐 여기에 중심엔 또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 대안 제시하는 게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덤뻑하고 또 국회의원이 하라고 해서 덤뻑하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도민 합의하에서 제2공항을 하든 3공항을 하든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 대안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대안 나와도 또 나름대로 반대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찬성하는 그룹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3대안, 제4대안 대안 뭐 하다 보면은 세월 다 가니까 그거는 좀 지금의 대안 제시는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네, 뭐 결은 다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2공항 예정지 등을 비롯한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농민들이 직접 가짜 농부를 찾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 물론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기존의 제도하에서 거르지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하소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짜 농민을 확실히 가려내야 돼요. 지금 제2공항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일원에 농지를 농민이 아닌 분이 농지를 취득하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전부 가려내야 돼요. 그래서 농민이 지금 옛날처럼 임차에서 쓰는 실정 아니냐고요. 농지를 보유할 수 없는 분들이 무한정으로 보유해 놓으니까 실제 농지를 보유해야 될 농민들한테는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거 전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전국적으로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전도적으로 조사해야 돼 이게. 제주도만큼은 확실하겠다. 제주도만큼 확실하게. 네. 약속을 하신 거죠? 아니 이건 해야 돼요. 우리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길이라면 네네. 벌써 나와서 했겠죠. 우리가 도의회에서 할 수 없는 권한이지만 그렇게 권고를 네,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노력은 거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정마을 상생 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어쨌든 관련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반대 주민회 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충분히 도의회에서 이 둘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가교 역할을 좀 미비하게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합의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해서 만들었는데 국방부, 네. 제주도 만들었는데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뭐냐면 이게 사과 같은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해결을 위해서는 뭐 선언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네. 지금 진상 규명을 충분히 하라는 거죠. 그분들이 다른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해서 처벌을 할 사람은 처벌을 하고 사과받을 사람은 사과받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 당시에 협약식 할 때 가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분명히 반대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도의회가 동의안에 승인됐으니까 당연히 사과해야죠, 도의회도. 아까 아쉬운 점의 이 부분을 꼽으셔가지고 또 여쭙겠는데 그 도시공원 민간 특례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 처리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환경단체라든지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제 반발이 굉장히 큰데 예. 뭐라고 하냐면 도의회가 환경 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난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판을 수용하고요. 일단은 우리 도의원님들도 정말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나마 그 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몇천억 들여서 공항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건 아니지만 개개인 의원님들이 정말로 이게 공항이
공원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도민들한테 욕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또 김태엽 서귀포시장과의 7시 특별 대담 이어가겠습니다.